2007년 무더웠던 여름,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떠난 4명의 젊은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는데, 대체 그해 여름 보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7년 8월 31일) 전라남도 보성군. 당시 보성에는 녹차밭 때문에 연일 적지 않은 관광객이 찾았고, 그중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21살의 김씨도 여자친구인 추씨와 함께 보성을 찾았다. 이곳저곳을 다니던 두 사람은 보성의 한 어촌마을을 지나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부 오종근을 보게 되고, 순진한 마음에 배를 한번 태워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이때 오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수락하여 두 사람은 오씨의 어선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실은 오씨의 배는 먼 바다로 향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좋은 할아버지 덕분에 배를 탔다며 사진도 찍고 경치를 즐겼으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때 오씨는 여자친구인 추씨에게 몹쓸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오씨는 배를 멈춰 세운 뒤 추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고, 먼저 방해가 될 수 있는 남자친구 김씨를 없애려 바다로 밀어버렸다. 그 바다는 평소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물살이 거셌던 곳. 김씨는 발버둥을 치며 배에 오르려 했지만, 이때 오씨가 사카떼라는 2m 정도의 어구를 수십 차례 내리치며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김씨는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숨지고 말았다. 직후 추씨는 오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으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119에도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겁에 질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이러한 추씨의 저항에 화가 난 오씨는 같이 없어져 버려 라고 말한 뒤 추씨마저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한편 다음 날인 9월 1일, 추씨의 가족은 막차로 온다던 딸이 이틀째 연락이 되질 않자 보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과 인근의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사건 당일 해안가를 걸었던 두 사람의 행적을 파악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던 9월 3일, 실종됐던 추씨가 보성 앞바다의 건너편인 고흥의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틀 뒤인 9월 5일에는 김씨가 인근 등량면의 앞바다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때 추씨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김씨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발목에는 골절상이 있었는데,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실족사나 두 사람이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짓다시피 하고 말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오씨는 태연하게 시장을 오가며 쭈꾸미를 내다 파는 생활을 이어갔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며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으나 9월 말 오씨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대학생 사건 한 달 뒤인 9월 25일, 경기도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 안씨와 조씨는 추석 연휴를 이용한 여행 중 보성을 찾아 녹차밭과 재래시장 등을 둘러보았고, 그러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남편을 찾는다기에 흔쾌히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지극히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오씨가 좋은 사람인 척 두 여성에게 접근해 배를 태워주겠다며 인적이 뜸한 선착장으로 그녀들을 유인했고, 이에 두 여성은 넉넉한 시골 인심을 믿었기에 별 의심 없이 오씨의 어선에 올라탔다. 하지만 얼마 후 육지와 멀어지자 배를 멈춰 세운 오씨는 돌변해 두 여성을 번갈아가며 더듬게 되고, 이에 두 여성은 뭐 하는 거냐고 저항하며 오씨와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후 오씨는 상황이 마음처럼 되질 않자 두 여성을 바다에 밀어버린 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그리고 이때에도 오씨는 태연하게 배를 정리하며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왔으나, 그녀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가지 증거를 남겼는데, 그 증거는 배에서 두 여성이 오씨와의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한 여성이 오전에 휴대폰을 빌려준 중년 여성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들로부터 문자를 받은 중년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달 만에 유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경찰은 곧바로 인원을 총동원하여 해안과 해상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다 다음 날인 9월 26일과 28일 보성 앞바다에서 숨진 채 떠내려온 조 씨와 안 씨를 발견했고, 두 사람에게는 타살로 의심되는 멍과 출혈 그리고 목졸림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먼저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일에 출항한 어선들이 있는지를 추적했고, 그 결과 그동안 무등록으로 법망을 피해온 한 척의 어선이 출항한 것을 알아냈고, 또한 인근 주민으로부터는 70대의 할아버지가 20대 여성들을 어선에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오 씨의 배를 찾아 수색을 하게 되고, 그러자 오 씨의 배 안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와 머리끈 그리고 긴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다. 직후 오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지를 파악한 경찰은 9월 말 오 씨의 집을 급습해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오종근을 긴급 체포했으나 그의 뻔뻔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검거 직후 오 씨는 여성들을 자신의 어선에 태우기는 했으나 사고가 난 이유는 여성 중 한 명이 배에서 소변을 보러 가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고, 다른 여성이 빠진 여성을 구하려다 사고가 생긴 것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오 씨의 어선에서 발견한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신용카드 그리고 그녀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증거로 들이밀자 오 씨는 그제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한 달 전에 발생한 대학생 사건도 오 씨의 범행이라 생각해 신문해 보았으나 오 씨는 그런 사람들은 본 적도 없다며 이때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여러 정황상 오 씨가 분명 범인인 듯 했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무렵인 10월 초 한 주민이 꼬막을 캐는 과정에서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고, 분석 결과 그 카메라는 1차 피해자인 대학생의 카메라로 밝혀졌으며, 이후 어렵게 복구된 카메라의 메모리칩 안에는 두 대학생의 사진과 오 씨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는 두 대학생이 사건 당일 오 씨의 어선에 탔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였고, 이 외에도 증거는 또 있었는데, 1차 피해자인 추 씨는 사건 당시 119로 4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네 번째 통화에서 아주 작게 어디서 무선이냐 라는 오 씨의 음성과 배의 엔진 소리 같은 소음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러한 증거가 나오자 결국 오 씨는 젊은 여성들을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렇게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이후 오 씨는 여전히 정신나간 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그 많은 배들 중 하필 자신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게 잘못이고 돈을 안 받고 태워준다고 하니 그게 좋아서 배를 탄 게 아니냐며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겼다. 또한 오 씨는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상관없지만 살아남은 자신은 그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으며, 조사 과정 내내 그자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오종근은 2008년 초부터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계획적으로 2번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지적했고, 그럼에도 참회하지 않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은 오 씨에게서는 교화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 씨는 뭐가 억울했는지 대법원에까지 상고해 보았으나 기각되었고, 2010년 6월 법정 최고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복역 중에 있다.